그래서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 표지도 너무 이쁘고 글도 너무나 좋죠.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거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갖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난 마법이며 동시에 훌륭한 해결책. 제가 유튜브 촬영한 지 얼마나 됐죠? 1년 정도. 협상의 모든 것, 류지연의 협상스쿨. 네,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추천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제 가을을 앞두고 좀 관계에 지친 분들을 위한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초등학교 친구, 30년 지기 친구를 만났는데 원래 에너지가 너무너무 좋은 친구고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사실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친구인데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되게 표정이 안 좋고 좀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니까 너무 믿었던 그 분에게 좀 관계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본인도 좀 혼란스럽고 많이 정신적으로 지쳐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뭐 커피도 한잔 하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저녁에 카톡으로 선물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약간의 거리를 둔다. 이 거리라는 것이 관계에서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관계가 힘들고 지칠 때 사실 최고의 약은 저는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묘사하고 있고 이 책은 이제 에세이고 산문집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할머니예요. 1931년생 일본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지은 이 책을 오늘 추천드리면서 이 책에 있는 저한테 굉장히 와닿은 문구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한번 이 책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사실 일본에서 너무나 유명한 저자시고요. 작가시고요. 사실 아쿠타가와 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일본 문학계의 큰 상을 받으면서 데뷔한 소설가이시고 소설뿐만 아니고 에세이집도 적으시면서 문단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 책은 특히 이제 좀 일상에서 관계와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인생과 관련된 생각들을 소소하게 좀 정리를 해놓고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방에 아니면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이 사이즈도 워낙 적어서 읽기에는 너무 좋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좋은 문장들 그리고 제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문장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거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갖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난 마법이며 동시에 훌륭한 해결책이다. 다른 사람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 경우엔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 세월과 더불어 그에게 품었던 나쁜 생각들, 감정들이 소멸되고 오히려 내가 그를 그리워하는 건 아닌가 하는 궁금함이 밀려온다. 이 구절이 이 책의 제목과도 맞닿아 있죠. 약간의 거리를 둔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특히 30대 초중반 때 저희 어머니랑 제가 좀 많이 부딪혔어요. 좀 서로 좀 아픈 말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상처도 생기고 결국은 이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도 괴롭지만 이제 상대방도 괴롭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상처가 깊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한 2, 3년을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어머니와 보내다가 제가 생각했던 제 나름대로의 치료제 처방약이 바로 시간이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시간 관리를 했는데요. 어머니랑 만날 때 이 48시간 룰을 제 나름대로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만남을 가질 때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48시간 정도로 좀 제한을 해서 48시간이라고 하면 제가 금요일 저녁에 가면 일요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 시간이 그거보다 길어지면 또 서로 막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관계가 또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서 제 나름대로의 관계의 룰을 정했던 게 48시간 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런 힘든 과정들이 이제 넘어가고 서로를 이제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줄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만나면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 나름대로 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48시간 룰, 그 시간을 저는 좀 지키려고 노력했던 편인데, 그렇게 되니까 처음 만날 때부터 48시간 룰을 고민을 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집중하고 그 시간 동안 마음을 다잡고 그 시간 동안 나쁜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좀 마음을 다잡고 또 관계를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당한 거리감이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리감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구와 관련된 문구인데 사실은 저는 이 문장도 참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깊이 뒤얽힐수록 성가스러워진다. 살다 보면 나를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이 한둘은 나오게 마련이다. 이를 피할 도리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관계가 지나치게 깊어져 서로에게 어느덧 끔찍할 정도로 무거워진 덕분에 문제가 생긴다. 어머니 말씀처럼 사람이나 집이나 약간의 거리를 더 통풍이 가능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인 듯 싶다. 이 말이 너무 좋죠. 어머니 말씀처럼 사람이나 집이나 약간의 거리를 더 통풍이 가능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인 듯 싶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이 통풍이 좀 가능할 정도로 너무 붙어 있지 말고 그 정도의 거리감을 둬야만 서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저는 관계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필지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님이 서울대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의 문장들이 정말로 많이 회자가 됐죠. 저도 너무나 감동스럽게 읽었고 그 문장들을 다시 곱씹어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그 허준희 교수님의 서울대 학위수여식 축사 마지막 멘트가 이렇습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죠?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관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건 조직 생활을 하건 연인 관계건 부부 관계건 친구 관계건 항상 이 관계가 고민스럽고 관계가 뒤틀릴 때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감을 줄이면서도 꾸준히 건강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통풍이 가능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약간의 거리를 둔다라는 책의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 과 함께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문장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도망칠 길은 얼마든지 있다. 지금과 같은 생활을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달라지지 못하는 것이다. 인생의 기본은 소박한 의식주의 확보로 충분하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죽지만 않으면 사는 것쯤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누구에게 영혼을 팔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훌륭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 이 문장도 너무 좋죠. 그죠? 무엇인가가 충분하다, 흡족하다, 만족스럽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가까이 두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항상 모자란다, 나는 더 원한다, 항상 나는 이렇게 비교해도 저렇게 비교해도 이런 점이 아쉽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저는 충분하다, 흡족하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과 저는 함께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저는 행복의 최고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혼자만의 그 자족감을 느끼는 것, 내 스스로 충분히 행복하고 내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저는 행복의 최고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림픽에 갔는데 은메달을 따도 4년 뒤를 기약합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심판을 저는 탓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도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지난 4년을 보상받은 것 같다. 나는 이 결과에 만족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정진하겠다. 라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한 끗 차이고 이게 마음의 차이입니다. 근데 전자는 항상 불행해요. 1등을 해도 그 사람은 불안해하고 불행해할지도 모릅니다. 그 1등을 또 뺏길까 봐. 이거는 끝이 없는 게임을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이 평생 불행해요. 근데 결국은 그 행복의 비밀은 자기가 흡족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저는 그 행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생의 기본은 소박한 의식주의 확보로 충분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영혼을 팔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훌륭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고 본인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믿고 그러면서 열심히 조금씩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저는 긍정하고 응원합니다. 함께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저희 앞에 있는 PD님과 매니저님도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여러분들의 삶도 응원합니다. 또 한번 좋은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일지라도 실은 서로 고독하다. 왜냐하면 각자 나름대로 살아갈 것을 신에게 명령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삶들은 누구 하나 칭찬해주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훌륭하게 연결되어 빛난다. 자기 행위를 타인에게 평가받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은 버둥거릴 수밖에 없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보내고 있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너무 좋지 않나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보내고 있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애써 인정받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한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삶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왜? 내가 충분히 충만한 삶을 살아놓고도 그걸 타인에게 인정을 갈구한다면 그 사람의 상황상 인정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의 삶은 충족스러운데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 갈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 갈증이 계속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삶은 마치 물이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는데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는 그런 삶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저는 특히나 좋습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보내고 있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요즘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충족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타인의 인정을 받는 그런 욕구를 조금은 자제시키고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도적인 노력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과의 비교를 중단하면 자유로워진다. 자연스레 막힘없이 나의 생활을 키워나가는 힘이 생긴다. 나만의 특기가 발견되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쉽게 발견된다. 그죠? 행복의 핵심적인 비밀 중에 한 개가 이 비교를 하지 않는 습관인 것 같아요. 불행의 핵심적인 비결이 바로 비교를 하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돈을 너무 잘, 예를 들면 정말로 스타트업을 너무 잘 운영해서 그리고 멋지게 엑시트를 내서 300억대를 엑시트를 하고 그리고 세금을 제하고도 200억이 넘는 현금을 확보를 하고 나서도 그때부터 내가 엑시트한 금액이 누구보다 적네, 이 금액은 애매하네, 이 금액으로는 사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비교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본인 스스로를 압박하면서 불행해진 케이스는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남과의 비교만 중단하면 얼마든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건 습관인 것 같아요. 이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지내온 인생에서 운이 좋았던 순간과 운이 없었던 날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 동감하게 되었다. 어차피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과 싸워온 세월들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부와 권력과 행복이 뒤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고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소소한 발견의 재미를 알아나가는 것도 지혜라고 해야겠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인생은 좋았고 때론
나빴을 뿐이다.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뭐 내 인생이 좋았다, 내 인생이 나빴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90년 이상의 일생을 보낸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은 좋았고 때론 나빴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거죠. 이게 내 인생을 좀 버드뷰에서 메타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특정 골목에서 너무 골몰해서 이 길이 맞나 아닌가를 너무 집착적으로 파헤치다 보면 오히려 그 길을 잃어버리면서 에너지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큰 그림의 버드뷰에서 바라본다면 그 순간 그 동네에서 내가 길을 찾아 헤매는 그 과정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잊고 이 길을 내가 빠르게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한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틀어버리고 그러면서 관계가 파탄나고 그러면서 스스로 고통스럽고 사실은 그 순간 그 30대, 그 40대의 그 아름다운 시절에 거기서 내가 헤매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고 거기서 좀 목을 축이면서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햇볕을 쐬고 그러다가 아이스 라떼를 한 잔 마시고 그 순간들이 버드뷰에서 보면 좋았던 기억이고 또 때론 그냥 운이 없어서 때로는 내 탓이 아닌 상태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게 전체의 과정이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너무 좋았고 또 때론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다 라고 추억하신다는 건 거죠. 저는 이 시선이 이 시야가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너무 경이롭고 마치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그죠? 나오는 마치 지구 밖에서 우리가 푸른 별을 바라봤을 때 지구가 참 아름답다. 저 안에서 지지고 볶고 우리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우리가 때때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삶에 여유를 던져주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런 통풍이 가능한 그런 여유와 그런 시각들이 결국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 표지도 너무 이쁘고 글도 너무나 좋죠.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거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갖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난 마법이며 동시에 훌륭한 해결책이다. 제가 유튜브 촬영한 지 얼마나 됐죠? 1년 정도. 1년 정도 진짜 한 편이 돼서 제 유튜브를 함께 해준 저희 PD님, 주한님께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나오게 해줘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풍요로운 가을 되시고요. 성장하는 한 해 만들어 나가 보시죠. 약간의 거리감만으로도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관계는 더 여유롭고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북 리뷰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 전문가 유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BNSG 협상스쿨 류재현의 협상스쿨.